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고 있는 박준수 기획실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동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병헌 전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대담에 참석해 주신 이병헌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들께 새해 인사 말씀 해주시죠. 지난 한 해 참 피곤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호남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한 실험대에 올라가지고 분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금년 한 해는 좀 우리 시민들이 피곤하지 않고 좀 행복한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최근 문화가 밥이다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이고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처럼 문화를 즐기고 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곳은 우리가 예술적 끼도 많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개인의 삶 또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문화경제 부분이에요. 첫째, 문화가 돈이 되는 그런 구조의 틀을 제가 좀 책에다가 명시를 좀 해놨고, 또 하나는 광주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하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고, 또 하나 큰 축이 도시재생입니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옥구조도 낙후되고 또 주민들은 떠나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데 광주는 동구나 남구 일부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턴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또 그리고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몰려들 수 있게 할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게 도시 재생입니다. 재생은 죽은 도시를 살려내자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법이, 가장 중요한 기법이 문화와 생태 환경입니다. 문화를 잘 살려야만이, 그게 역사 문화를 잘 살려야 도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것들을 책에다 많이 담아놨죠. 책 내용을 들어보니 이 원장님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정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와 정치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문화와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문화가 자생력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좀 필요해요.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지원과 배려와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또 좋은 정치가 되려면은 좋은 문화 속에서 좋은 정치가 꼽힐 수 있다. 그래서 문화와 정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더 큰 개념은 문화죠. 문화는 우리의 삶을 참 품격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더 큰 개념이고, 좋은 문화가 되면은 그 필요 조건으로 정치가 있는 것이고, 필요 충분 조건은 문화다, 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정치에 입문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행정 경험을 한 30여 년 했었고, 명예퇴직한 뒤에 또 현장에서 한 4년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할 때는 행정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막상 돌이켜 보니까 현장 속에 답이 있어요. 정말 책상머리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은 현장에서 그 답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난 정말 좋은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건데 주로 하고 싶은 게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는 만들어야 되겠다. 정의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정치가 민생과는 겉돌아서는 안 되죠. 주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용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경험들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현장에서 느꼈던 것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자세로 정치에 임하고자 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야권 분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뭐 1번지 이런 말을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야권 분화 현상이 최초에 태동된 것도 호남이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도 호남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건 뭐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성원하다 보니까 정치적 나태, 그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회초리를 들게 된 격이죠. 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다양성을 통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정치에 입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게 과연 야권 분열 현상으로 가가지고 과연 경쟁력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 또 냉철히 보면요. 지금 야권 분화 현상은 공천권 싸움에 기초를 두고 있죠. 어떤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야권 분화가 촉진된 것이 아닌가. 그 점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십시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은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이죠. IT, BT가 경쟁력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광주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광주가 다른 데서 갖지 못한 자산, 랜드마크가 분명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무등산이고 둘째는 아시아문화전당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등산과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잘 키워낼 거냐. 이게 광주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화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등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국립공원이 된 이래로요. 북한산 다음으로 방문객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은 뭐냐? 쓰레기만 버리고 가게 되는 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등산 같은 경우는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의미, 문화적 의미, 역사적 의미, 또 지질학적 의미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르는 무등산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르는 산으로 만들어야 되고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등반객들이 뭐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공간은 전주 한옥마을 한번 보세요. 전주 한옥마을이 1년에 거의 600만 명이 옵니다. 뭐 한옥마을 잘 돼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썩 600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볼거리나 체험거리는 제가 볼 때 약하다고 봐요. 우리 같은 좋은 자원에 우리도 한옥을 제대로 짓고 거기다 문화적 콘텐츠를 넣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면은 충분히 광주를 살리는 큰 무등산의 또 다른 기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가 아시아문화전당 아닙니까? 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은 이제 작년에 문을 열었지만 굉장히 지금은 프로그램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데 저게 제대로 활성화돼서 추가로 관광객을 한 500만 정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 500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전남의 문화관광지하고 연결돼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무등산과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말 잘 키워내는 것이 광주의 큰 화두이고,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파트 주상복합만 지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옛 모습을 현대적 관점에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지만은 그 의미를 살려서 주민이 살기 편하고 관광객이 옛날에 광주 모습이 이랬구나, 이걸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굉장히 중요한 광주의 화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저게 얼마나 많이, 제가 5년을 추진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 전당을 지원해야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에 들어간 돈이 건물비가 7천억이에요.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고, 저렇게 큰 규모로 또 앞으로 지을 수도 없고,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문제는 저 거대한 유람선이 구축이 됐는데 저 유람선을 운항할 선장, 기관사, 조타수, 또 유람선을 움직일 셰프, 음식을 만들어내는 공연단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면 전문 인력, 조직, 그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저 전당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루빨리 조직이 세팅이 돼서 그 사람들이 멀리 보고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이 미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콘텐츠가 지금 거의 아주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죠. 외국의 잘된 복합문화기관들 보면요, 그런데 보면 500만, 700만 명이 연관하여 왜 오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최소한 프로그램이 1200개 내지 1500개가 연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온 사람이 다시 와서 봐도 새롭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막 태어난 것에 불과해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적어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쉽게도 노무현 정부 때 저걸 종합계획을 만들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 와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멀리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무관심이 이 조직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내가 약하다, 그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금년이 참 중요한 한 해죠.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우리 온통 뉴스에는 야권 분열만 다뤄주고 있는데 사실은 총선을 놔두고 새누리당과 내분이 복잡할 겁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야권 분열을 틈타서 개원선까지 200석, 180석을 확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정말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난 집권에 기득권의 연장 세력으로 새누리당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특히 광주 시민들이 이걸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야권에서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죠. 적어도 집권 세력이 기득권을 연장하려면 그건 막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4.13 총선이 있고 내년에 특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광주 시민들이 합리적 선택, 저 정치적 행위 이면에 뭘 지금 노리고 저런 짓을 하는지
이걸 냉철하게 보는 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4.13 총선 때 무슨 옷을 입었든지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 합리적 선택, 이게 광주 시민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병훈 전 아시아 문화도시 추진단장으로부터 4.13 총선 출마에 대한 각오와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계속해서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